일단 늦게 찍어줘서 미안해. 일단은 원주각 판서를 조금 요걸로 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원주각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걸 잠시 곱씹어 볼게. 우리가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원의 중심은 항상 반드시 있고 원의 중심에 어떠한 반지름을 두 개를 이어서 그리고 요 모양 호, 그죠? 요 모양 호랑 요 반지름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부채꼴이라는 걸 만들었지. 그리고 이때 요 각을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원주각이라는 건 뭐냐? 중심이랑 이었으니까 중심각이잖아. 원주랑 이으면 원주각인 거야. 어떤 호에 대해서 중심각을 이루는 호가 있겠지? 그거에 대해서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 위에 한 점을 딱 찍고 걔네랑 호랑 이렇게 이었을 때 생기는 요 각 있죠? 요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도 찍을 수 있어. 이만큼의 원주에다가 요걸 찍어가지고 요렇게 이어주면 원주각이 요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각이라는 놈은 항상 원주각의 2배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에서 요렇게 갈 때는 항상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로 올 때는 항상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라는 그 관계만 기억하면 돼.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원주각의 성질로 가보자. 원주각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 호가 같으면 원주각도 같다라는 거야. 원주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말이 맞겠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심이 있고 이렇게 부채꼴이 있어. 요때 중심각이 이동글뱅이라고 했을 때 항상 중심각에 대해서 호를 항상 확인해야 돼. 뭐든 무슨 각이든 호를 확인해야 돼. 이 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원주각을 그었어. 그러면 여기는 절반이니까 동글뱅이가 되겠지. 또 반대로 이 호를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그어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해도 이 중심각에 대한 호니까 동글뱅이 하나일 거 아니야? 둘이 같지. 그지? 그러니까 동일한 호 안에서는 원주에 어디다가 점을 찍어도 어디다 점을 찍어서 이어도 항상 그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성질 두 번째는 뭐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 그래서 너는 항상 지름이 보이면 90도를 찾아야 돼. 왜 그렇게 되냐면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있다고 쳐? 그러면은 요렇게 부채꼴이 요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반원 모양? 맞아요. 그러면 중심각이 18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호에 대해서 원주각을 그려봐. 그러면 180도에 대한 절반이니까 90도 아니니? 90도. 그지? 그래서 항상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질 세 번째는 뭐냐면 호의 길이에 원주각이 정비례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중심각에 대해서 정비례했다라는 것과 비슷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원주각이 있는데 여기에 호의 길이는 8이고 요런 원주각이 있는데 여기의 길이는 4라고 했을 때 여기 각도가 20도다 라고 하면 호가 지금 8대 4니까 2대 1이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원주각도 반드시 2대 1일 거다라는 거지. 원주각에 대해서 정비례한다. 그래서 원주각 파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호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 호를 찾아야 어디에 따라 무슨 각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 괜찮지? 여기까지가 원주각 기본 설명이야.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내 점이 원 위에 있을 조건이라는 건데 문제에서 항상 얘기를 할 거야. 다음 내 점이 원 위에 있다 라든지 혹은 내 점이 원 위에 있을 조건은? 하고 물어볼 거야. 어쨌든 너는 내 점이 원 위에 있까지만 보이면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해야 돼. 뭐가 쓰일지 몰라. 첫 번째가 쓰일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쓰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쓰일 수도 있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넌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했다가 문제에서 딱 보자마자 쓰여야 하는 곳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 변에 대하여, 한 선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향의 각이 같은 경우. 그림을 그려볼게. 한 선분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각이 두 개가 있다고 치자. 그림이 찰까 삐뚤네. 그러면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각이 여기랑 여기잖아.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네 점이 원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 얘네가 결과적으로는 원주각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원 위에 있다고 치면, 그죠? 이 친구가 원주각이니까 원주각이면 당연히 원 위에 있겠죠? 그죠? 원주각이면 당연히 원 위에 있으니까 원주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뒤집어서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요렇게 옆으로 표현하기도 해. 요렇게 요렇게. 이때 여기가 75도면 여기는 얼마여야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그럼 똑같이 여기에 네 점이 원 위에 있다고 하면 75도가 되는 거지. 괜찮죠? 가끔은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여기 요 각도를 45도라고 준 다음에 이 각도를 물어보기도 해. 그러면 여기는 항상 생뚱각이 되는 거거든. 내가 지은 이름이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가지고 네 점이 원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원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얘는 중심각도 아니잖아. 그지? 중심이랑 이어진 게 아니야. 중심이라고 말 안 하고 있어. 게다가 원주각도 아니지. 원주랑 이은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원 위에 이렇게 찍혀야 원주각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생뚱각인데, 생뚱각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뭘 이용하냐면 외곽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 삼각형에서 이 외곽은 이 삼각형에 대한 외곽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대각의 크기 합 45 더하기 75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생뚱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외곽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네 점이 원위에 있을 조건 첫 번째는 뭐다? 한 선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향의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야.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때 이 각이랑 이 각을 더했더니 180도가 되더래. 마찬가지로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더했더니 180도가 되더래. 그렇게 되면 요 네 점은 항상 원 위에 존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내각의 크기가 같다. 대내각이라는 게 뭐냐면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대내각을 쓰려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약간 삐져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삐져나와 있을 거야. 그럼 웬만해서는 대내각을 쓴다고 보면 돼. 알겠지? 지금 여기서 한 외곽이 여기라고 하면요. 그거에 대한 내각은 여기죠. 그죠?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대각은 여기예요. 맞아요? 이때 요 각과 요 각이 같으면, 지금 요 색칠한 각과 요 색칠한 각이 같으면 요 네 점이 원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네 점이 원 위에 있을 조건이라고 하면 1, 2, 3 딱딱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이야. 요것만 하면 원주각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은 저편각이라는 건데요. 저편각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걸 저편각이라 그래. 접선이란 말 알고 현이라는 말 알지용?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이렇게 접선이 있다고 치자, 원에. 그리고 어떠한 현이 이렇게 존재할 거야. 그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여기지, 여기. 맞아? 근데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사이에는 반드시 이렇게 호가 껴있어. 요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요 호로 그을 수 있는 원주각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 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 항상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과 요 각과 항상 요 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접선이 보이고 현이 보이면 반드시 그 사이에 껴있는 원주를 찾아야 돼. 반대로 원주가 주어지면, 아니 원주 각이 주어지면
원주를 찾고 양옆에 있는 접선과 현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요 옆에 문제를 한번 보자. 얘 지금 접선과 현이 주어졌어. 그럼 그 사이에 있는 호를 찾아. 그리고 나서 바라보는 방향의 원주각 여기 65도라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여기가 65도면 막곡지각으로 여기도 65도일 거거든? 요 색으로 한번 해볼게. 65도. 그럼 접선과 현이 이루는 사이에 껴있는 원주 그리고 원주각 여기도 65도.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요렇게 각이 같잖아. 그지? 그럼 뭐야? 요렇게 평행한 거지. 이해 되시죠? 요렇게 평행하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 두 번째도 조금 감이 오지 않니? 그러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작은 원에서 볼 거야. 각에 끼인 원주에 따른 원주각 여기 50도. 그죠? 그 다음에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끝까지 갈게요. 는 각에 따른 원주각 여기도 50도.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요렇게 각이 같으니까 요렇게 평행한 거구나. 동의각으로서 평행한 거구나. 가 되는 거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근데 가끔 이제 조금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내기도 하냐면 여기다 쬐끄맣게 그려볼게. 요렇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안에도 요렇게 접하게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를 뭐 30도 그 다음에 여기를 뭐 45도 뭐 이렇게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요 각도를 좀 구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해. 그러면 어쨌든 똑같아. 원주각이 보이는데 접선이 보이잖아. 그러면은 원주각에 따른 호 사이에 끼어있는 현과 접선 보이지? 여기가 45도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과 접선 여기가 45도인 거지. 왜 우리 원과 직선 할 때 바깥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는 같다고 했잖아.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 30도일 때 원주 여기 있고요. 현, 접선 여기 있죠. 여기 다 30도인 거지. 맞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 각이 뭔지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각이 뭔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색깔을 조금 바꿔서 요 삼각형에 대해서 180도를 쓰는 문제인 거지. 이해가 되지? 응. 요렇게 조금 꼬여서 내기도 해. 근데 어쨌든 접선과 현이 보이면 너는 그 사이에 껴있는 원주를 찾아서 원주각을 그어라. 그러면 그 크기가 동일할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잘 해두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